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혜린입니다. 오늘 수능 때문에 4시에 장이 마감된 날인데요. 오늘 코스피의 성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어제 종가에 비교했을 때 30포인트 오른 1927포인트로 끝이 났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또 올라서 8포인트 상승한 514선. 역시 나쁘지 않은 성적인데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선물 4,000계약 이상의 순매수 그리고 프로그램도 도와준 점이 긍정적이라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환율이 요동 쳤었는데요. 은행세 부과 그리고 선물한 포지션 규제가 내용에 빠졌다. 자본 유출액 규제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장 막판에 거의 10원 이상 급락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증시는 급반등, 원화는 급하게 강세로 마감을 한 날인데요. 자세한 내용 시황센터로 가서 들어보기로 하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1월 18일 목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앞서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코스피 지수의 사흘 만에 반등이 반가웠는데요.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30포인트 오르면서 1927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08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기관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세를 늘려가면서 상승폭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 매도 전환한 가운데 상승폭이 잠시 주춤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끝내 1920선 후반까지는 올라와서 마감했습니다. 예상하셨던 대로 5이동 평균선과 21선 모두 회복하면서 오랜만에 주요 이평선 위에 올라와서 멈췄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1,500억 원 정도 매도했는데요. 개인도 마찬가지로 매도 전환한 가운데 오늘장 5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이끌어졌는데요. 기관 쪽에서 8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2거래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장 8포인트 오른 1,514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갭상승으로 출발한 코스닥은 오늘 장중 내내 5일이동 평균선 위에서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꾸준하게 상승폭을 유지해 나가면서 오전장에서 벌써 510선을 회복했고요. 오후장 들어서도 그 상승폭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2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도 소폭 사주면서 20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고요. 개인 쪽에서만 부담을 줬지만 지수를 약세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개인 쪽에서 20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 급등 이후에 오늘장에서는 급락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원 내리면서 1134원 90전에 마감했는데요. 당국의 자본 유출입 규제 경계감의 장중에는 114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에 국한된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낙폭을 늘리면서 1134원대로 내려와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80만 원대 힘겨루기 들어가다가 회복하지는 못한 채 마감했는데요. 현대차는 1%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과 LG화학이 옵션 만기일 충격에서 이틀 연속으로 벗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LG화학이 먼저 40만 원대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금리 인상 이후에 신한지주와 삼성생명, KB금융까지 약세였는데요. 신한지주와 삼성생명이 정신을 차린 모습이고요. KB금융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모습입니다. SK에너지가 4%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보합에 마감했지만 아직 3만 원대는 지지해주고 있고요. 서울반도체가 1% 올랐습니다. SK브로드밴드가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OCI 머티리얼즈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동서가 3거래일 연속으로 약세입니다. 하지만 네오이즈 게임즈부터 다음까지는 강세였고요. 메가스터는 수능일인 오늘 온라인 교육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2% 올랐습니다. 태웅이 2.7%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모처럼 1920선 후반으로 올라오면서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증권주였습니다. 대우증권이 3% 올랐습니다. 삼성증권이 5%대로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1%대에서 4%대로 오르면서 증권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기관이 매도하면서 하락했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다시 손을 잡아주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현대건설이 1% 올랐습니다. 삼성물산이 4%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현대산업도 4%, 코오롱건설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건설주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그룹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이재용 부사장의 사장 승진을 언급하면서 삼성그룹주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강보합에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물산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삼성정밀화학도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4%대에서 5% 오르면서 삼성그룹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낙폭이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저점을 확인했습니다. 현대건설이 1% 올랐습니다. 현대증권이 5% 가까이 올랐고요.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 모두 상승하면서 현대그룹주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철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고속철도의 사업 입찰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에 철도주가 반응했습니다. 대하TI가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고요. 세명전기까지 모두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GI블루 마찬가지로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철도주가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은 기관 쪽에서 이끌어졌는데요. 기관은 화학주와 증권주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자, 내일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전략 미리 좀 세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 랩으로 가서 최진 책임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위원님을 딱 일주일 전에 뵀었을 때는 옵션 만기일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53포인트로 끝났는데, 딱 일주일 만에 1927까지 올라온 것, 좀 대견하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및 유럽 증시가 유럽의 재정 위기에 관련된 우려감이 다소 줄어들면서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소식이 좀 투자 심리가 안정된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 재정 위기에 우려를 낳았었던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서는 EU 및 IMF 측과 은행 부분에 있어서 구제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우려감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가 부정을 하고 있지만 정부 부분에 대한 구제 역시 시간 문제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변동성 요인은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장의 특징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최근 연기금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말 연기금의 추가 집행 가능성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서 지수 하락 시마다 아마 지수의 방어 역할은 어느 정도 해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 마감 이후 4시 반 정도에 정부가 채권 투자의 과세안 관련돼서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증시에 미치는 부분은 일단은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채권 부분에 관련돼서는 일단 10월 중순 이후 이러한 부분 뉴스들이 종종 나오면서 일정 부분 선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외환과 관련돼서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율 부분이 오늘 움직임을 보면 오히려 이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현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외환 부분이 아니라 외국인의 채권 과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좀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매수세로 들어왔었는데요. 지난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나타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바닥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매수세도 좀 더 기대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가 채권에 한해서만 과세하는 것을 부활시켰다라는 것 때문에 환율은 오히려 10원 이상이나 급락하는,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안이 더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말이죠. 자,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 순매수, 이 부분을 조금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자본 유출입 규제안도 시장에는 중립적이요, 외국인들이 선물 사주는 것도 오히려 수급에선 긍정적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코스피 얘기만 좀 줄창했던 것 같아서요. 개인분들이 사실 더 관심을 가지실 코스닥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변동성에 대한 우려 요인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 움직임 보면은 주도주가 오늘 같은 경우도 같이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시장 관련돼서는 좀 더 우량주 위주의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변동성은 축소될 수도 있겠지만은 탄력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가 매수세로 위주로 봤을 때는 우량주 위주의 좀 투자가 좀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코스닥보다는 역시 코스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먼저 간밤에 있었던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보합권 혼조로 끝이 났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역시 2차 양적 완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것들, 또 지표 안 좋은 것이 돈 푸는 거하고 많이 의견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뉴욕 증시 지표는 어떤 것들이 공개가 됩니까? 예,
주목하셔야 될 경제 지표로서는 첫 번째로 일단 10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의 발표가 있는데요. 전월치 같은 경우에서는 전월 대비로 봤을 때 0.3%를 기록한 반면에 이번 10월 예상치로는 전월 대비 증가율로 0.6%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경기 선행 지수도 역시 3개월 연속 전월 대비로는 개선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의 하락세는 일단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 지표를 살펴보면은 그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 개선되고 있는 모습도 보였었지만 어젯밤에 나왔었던 주택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여전히 그 미국 경기의 빠른 반등을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미국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빨라야 내년 1분기 이후에나 확정 국면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경기 선행 지수가 지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11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도 발표될 것인데요. 전월치가 1포인트 정도 나타났었다면 예상치는 2.5포인트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전월 대비로 상승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기준선인 0 부분에서 0포인트 정도에서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은 이번 주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장입니다. 요즘에 뉴욕 증시하고 그렇게 많이 또 연동성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요. 일단 지표는 한번 챙겨보았는데, 아까 코스닥 쪽 작은 종목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몸집이 있는 종목들, 대형주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일장의 우리 증시의 이슈는 역시나 선반영 얘기도 있습니다만, 주말에 있을 수 있는 중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혹시나 있을 줄도 모르는데 그 코앞에 두고 어떤 전략을 펴는 것이 좋을런지요? 예, 일단 중국의 추가 긴축 인상 소식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모여질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 보자면 내일장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업종 면에서 본다면 앞서서 그 우량주 위주의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업종 관련돼서는 일단은 여타 업종에 대해서 기존 주주들의 그 상승률이 좀 높았었던 점이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관련해서 비교해 보자면 저가 메리트가 유지되고 있는 IT 업종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적 안정성이 예상되는 삼성 IT 대형주 중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위주로 한 대형주를 일단 보실 것 같고, 두 번째로서는 IT 실적이 현재로서는 내년도 증가율이 나타나는 유일한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와 관련돼서 실적이 감소하더라도 매출 성장이 확보될 것으로 보여지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부품 관련주들은 어느 정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대형주만 얘기하셨지만 IT에서도 좀 중소형이라도 분야에 따라 볼 종목들도 좀 있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내일 눈치 보기 장세를 또한 예견을 해 주셨습니다. 대신증권 최진 책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국채와 통한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 징수 제도를 부활시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외국인 채권 투자에 과세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 세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 유출입 규제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 형식으로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정부는 지난해 4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 조항을 만들고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해줬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기 침체와 더불어 많은 투자 자금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으로 몰리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특례 조항을 폐지하기로 하고 의원 입법으로 법 개정안을 추진해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업무 집행 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본인의 예금을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지시해 차명 계좌를 운용하는 등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에 적극 개입했다고 보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이 같은 중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론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 경고를 받았고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했던 은행 직원 25명도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앞으로 일주일 안에 끝내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하나금융그룹 드림소사이어티 강연회에 참석해 현재 직원들이 합숙하면서 외환은행 실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강력한 외환은행 인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김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인수 대상을 외환은행과 우리금융지주 가운데서 고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외환은행의 전력을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회장은 외환은행 인수는 세계 금융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건설을 글로벌 톱5 건설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회장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틀 만인 오늘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 그리고 정몽원 회장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 회장은 5조 5천억 원이 넘는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해 그동안 국내외 투자자들을 충분히 접촉했고 그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된다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현 회장은 또 인수 경쟁자였던 현대차 그룹과의 관계에 대해 앞으로 잘 지내겠다면서 정몽구 회장을 존경하며 집안의 정통성은 그분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4시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중국장 마감을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는 2% 이상 급등하면서 만엔을 회복을 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거의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우리도 활짝 웃었는데요. 내일은 이번 주를 마감하는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요. 또 중국의 긴축 얘기를 코앞에 둔 시점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눈치 볼 때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죠. 자, 정부의 자본 유출 규제 방안이 곧 한 15분 정도 후에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핑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